웃음설, 양주동, 100사람이 앉아 즐기는 중에 꼭 한 사람이 모퉁이를 향하여 한숨 지으면 다들 마음이 언짢아지고, 그와 반대로 여러 사람이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이에도 어느 한 사람의 화창한 웃음을 대하면 동시 모두 기분이 명랑해지니 사실이다. 그러기에 웃음에는 소문만복내란 공유적인 속담이 있고, 웃는 낮에 침묵뱉는다는 타산적인 잠언도 있고, 또 누구의 말인지는 잊었으나 웃음은 인생의 꽃이라는 산욱 시적인 표어도 있다. 사람과 동물과의 구별이 연모사용 여부에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거니와, 그것보다 차라리 웃음의 능도에 달렸다 소가 웃음이 약간 문제이나 함이 더 문학적이라 할까. 또한 문학이나 정치의 요는 결국 전자는 독자로 하여금 입가에 은근한 회심의 미소를 바라게 하고, 후자는 민중으로 하여금 얼굴에 명랑한 안도의 웃음을 띠게 함에 있다 하면 어떠할까. 웃음의 능력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나는 선천적으로 또는 여간한 수양의 덕으로 남보다 좀 더 은혜를 받았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 결의가 워낙 옛날부터 하늘만 쳐다보는 낙천적인 농업 국민으로서 좋은 일에나 굳은 일에나 노상 웃음을 피는 가륵한 민족성을 가졌거니와, 나는 그러한 결의의 후예로서도 특히 풍요한 웃음을 더 많이 물려받아 내 자신 웃기를 무척 좋아하고, 또한 남이 웃는 것을 사뭇 즐기고 축복하는 자이다. 그것도 결코 조소나 빈소나 청소나 고소가 아닌 작으면 미소, 크면 가가대소, 어디까지나 해외 오류가 아닌 당당한 하하. 허허식에 물은 남성적인 쾌활 명랑하고 솔직한 웃음인 것이다. 이러한 나의 웃음이고 봄에 결코 남에게 비웃음, 빈정웃음 또는 부자연 불성실한 웃음으로 오해 혹은 간주되어 비난받을 까닭은 없다. 하기는 극단의 독재 국가에서는 웃음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애초부터 그것을 악의로 해석하여 형법제 몇 조에 웃음의 죄를 규정하는지도 모르며, 고사를 정밀히 조사한다면 동서의 폭군으로서 신하의 무허가 웃음을 일체 금지하여 무단히 이를 드러내어 웃는 자를 극형에 처한 예가 적지 않게 발견되리라. 말이 낫으니 말이지, 내가 아는 웃음의 죄로서는 독재 국가나 폭군 치하의 그것 외에 시골천진한 색시에게도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민요 시인의 단시에 바로 웃은 죄라 제한 한 편이 있지 않는가. 지름길을 묻길래 웃고 대답하고 물 한 모금 달라기에 웃고 떠주었지요. 평양성에 해 안 뜬데도 난 모르오 웃은 죄밖에. 산촌의 어느 집 며느리가 시냇가 버들나무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하이킹 온 젊은 대학생이 지나가가 길을 물어껐다. 쳐다보니 제 어린 남편인 노란 대가리, 건복 상투하는 아주 딴판인 핸섬 나이스 보이, 얼굴을 잠깐 붉혔다가 살며시 웃으며 여린 손끝으로 묻는 길을 가리켜주고 조그만 바가지에 정성스레 물을 떠서 두 손으로 받들어 드렸다. 이야기는 이뿐이었는데 그 장면을 누가 어디서 본 사람이 있었던지 택시가 젊은이와 남몰래 정을 주었다는 소문이 동리에 퍼져서 시어머니가 불러다 사실을 문초하니 그녀가 공수라는 말. 이러한 정도의 웃은 죄라면 참으로 달가운 오해요 간주이겠지만은, 나는 전술한 바와 같은 쾌활 솔직 자연스러운 당당한 남성적 웃음인데 불구하고 생애에 여러 번 남에게 죄를 당한 적이 있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런 얄궂은 경험은 내 기억에 의하면 무릇 다음과 같은 세 번의 케이스가 있다. 첫 번 일은 어려서 시골서 어느 상가에 갔더니 상주가 스틱을 양손에 맞쥐고 서서 소위 곡을 하는데, 그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울음이 아니라 단조로운 베이스에 유장한 노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조상을 받으며 한편으로 부의금 수입 상황을 집사자에게 물어보며 또 가인들에게 잔일 기타 무엇을 질의하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또 아이고 아이고 끝날 줄 모르는 경음악이다. 내가 그것이 하도 우스워서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만당의 조객이 모두 침통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는 중에 돌연히 하하하하 한자로 번역하자면 가가대소를 그대로 말한 것이다. 그래 동리 늙은이에게 단단히 꾸중을 듣고 다리를 쫓겨나와 뒷산에 올라 또 한바탕 남은 웃음을 실컷 웃은 기억이 있다. 뒤에 문학서를 보다가 중국 진대에도 완적 개강 등이 이른바 청담 자료들이 이 비슷한 언동을 한 것을 알았고 그 사상이 멀리 노장의 무리에 속함을 알았다. 둘째 번의 경험은 8.15 해방 직후, 그러니까 약 10여 년 전 한창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돈단안하였던 시기. 아마 그때 사상적으로 좌우에 심각한 대립이 있고 학계에도 국대안이니 무언이 시끄러운 문제가 겹쳐서 양편의 상황이 모두 시리어스 하였던 때라 기억한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나가다가 길가에서 지우 시군을 만났다. 내가 느닷없이 예의 쾌활한 웃음을 웃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내 손을 맞지지 않고 대뜸 하는 말. 자네, 웃긴 왜 웃나? 반가워서 웃으면 안 되나? 무엇이 좋아서 밤낮 싱글벙글 웃고 다니드냐 말야. 대화는 이에 그쳤다. 나는 그때 아마 그 국대안, 찬 구어느 한편에 심각한 관심을 걸고 있었던 듯하다. 그래, 내가 그저 책가방이나 들고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것이 불성실 내지 비학자적인 태도로 보여 사뭇 증오를 느꼈던 모양이다. 그로서야 내 웃음이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아침에 무심코 등교하다가 지우를 만나 반가운 인사로 쾌활히 웃는 나를 그다지 너무나 지나치게 시리어스하게 평정하여 배간과 야유로 대하다니. 그의 논대로 따른다면 애국자 사상인 혁명가 등등은 노상 웃음도 아니 웃는가. 때로 웃지도 못하는가. 웃음의 자유도 없는가. 그의 벼락같이 대들던 진지한 태도와 상처럼 찌르던 날카로운 질문은 이상불. 그 뒤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아니 폐부 안에 깊이 남았었지만은 나는 역시 나대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그리고 역시 시어머니에게 문초받는 촌색시와 함께 혼자서 파인에 웃음 죄란 미누시 한 점을 중얼거리며 읊조릴 수밖에. 세 번째는 몇 해 전 어느 현상 한시 백일장회에서 몇 천수나 모인 음모실을 책상 위에 놓고 여러 시관들이 고선하는데 내가 웬 생인지 흥이 나서 시관들을 별불처럼 휘넘기며 연신 걸작이다, 닭방이다 외치며 곁에 있는 모 젊은 동관을 향하여 껄껄거리며 웃어댔겄다. 이것을 본 나와 초면인 모 늙은 시관감이 문득 정색하고 나를 향하여 여보, 모 선생, 웃지 마시오. 물론 시간님의 뜻은 선의로 해석하면 내가 혹시 웃어대며 경솔히 시건을 되는 대로 넘기다가 고선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친절한 화심이나 비유요. 또 어찌 보면 연소한 시관이 방향무인으로 웃고 떠드는 것이 불쾌하거나 괘씸스러웠을 것이요. 또는 단순히 남들이 모두 조용히 무언중에 고선을 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웃어대니 그 진지한 사업에 방해된다 하여서 그랬을 것이나 나로서는 그의 꾸중이 잘못 불쾌하게 들려서 또 한 번 더 크게 웃는 무례를 감행하고야 말았다. 천늦은 백일장이 대관절 무엇이며 그까짓 고시가 무슨 그리 지난한 사업이며 시관 내지 시감이 또 무슨 그리 높이한 지의이길래 웃음조차 일체 금단되어야 하며 웃음 금지령을 바라는가 하는 심사이었다. 물론 나는 뒤에 그의 명령대로 웃음을 꼭 참고 그 거창한 사업에 웃음의 자유도 없이 또 보수도 없이 고시료는 없었다. 묵묵히 종사할 만한 아량과 수양을 가졌었으나 그 노선비에 웃지 마시오란 한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를 두어 방 불면증에 빠뜨렸다. 참기 웃음의 죄 3건에 있어서 나는 어지간히 웃음의 자유와 그 무죄성을 역설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권, 옥모론자인 나로서도 코웃음, 알랑웃음, 더구나 조조, 이인보류의 간소, 검소 따위는 단언, 증오 거척함이 물론이요. 한 걸음 나아가 일체의 자기 포부의 웃음, 기실, 웃음 아닌 웃음에 대하여는
결정적으로 보이콧의 태도로 인함이 나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 중에도 두드러진 한 가지 예는 맘속에는 모두 딴 생각, 딴 배짱으로 서로 해칠 적대적인 의사를 품고도 한자리에 모여 앉으면 사뭇 형제지기인 양 하라허허후후후후 내지 흐흐히히헤헤헤 또는 급기야 하라히히 등 우리말 후기음 한자음의 온갖 무음을 모조리 돌려가며 배합 발음하여서 드디어 12곡직 선악 흑백을 모두 뒤번벅으로 섞어 반죽하고 강물 토걸 소인군자를 뽀얗게 분간치 못하도록 애매한 웃음으로써 모든 사실을 호도 미봉하려는 소위 당자적 사료적인 떼거리 웃음을 일삼는 일이다. 이 풍습은 내가 알기에는 요즘 문단, 학계, 정치, 사회 온갖 계층을 휩쓸고 있거니와 그 유래는 이 결례에 있어서 그리 오랜 것은 아니나 어떻든 전통적인 듯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풍습이 진작 한양조 후역, 사색 당쟁의 와중에 있던 상류사회에서 남상 유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중환의 택리지 중 인심조에서 그는 당시 경향, 사대부 간의 사색 분파의 괴폐상을 통론하면서 특히 이 유풍에 언급하고 있다. 다음, 그 주요한 몇 단을 인용한다. 무릇 사대부가 있는 곳에 인심이 모두 피폐하여서 분당을 세워 패거리를 만들고 권리를 버려 백성들을 침노하며 이미 제 행실을 단속지 못함에 남이 자기를 의논할까 싫어하여 다 저 혼자 한쪽에서 전체하기를 좋아한다. 조정에서는 노론, 소론, 남인 세색의 원수가 날로 깊어 심지어 영명을 덕시우며 사대부의 인품의 높낮음이 다만 자기 색 중에만 행세되고 다른 색에는 통용되지 않아 갑색 사람이 일색에게 배척을 당하면 갑색에서는 더욱 그를 존중히 여기며 을색도 마찬가지다. 또 그와 반대로 비록 극악의 죄가 있더라도 그가 일단 다른 색의 공격을 받으면 시비, 곡적을 물론하고 때를 지어 일어나 붙들어서 도리어 허물없는 사람을 만들며 비록 훌륭한 행실이나 덕이 있어도 같은 색이 아니면 먼저 그 옳지 못한 점을 찾아낸다. 요즘에 와서는 내 색이 다 나와서 오직 벼슬만 취하는데 기를 쓰고 피투성이로 싸마는 버릇은 전보다 좀 덜하여졌으나 그런 풍속 중에 나른하고 게으르고 말신말신하고 매끄러운 세병을 더하여 그 속마음은 워낙 다르면서도 밖으로 입에 나타낼 때에는 모두 한 색인 듯하다. 그래서 공석인 회합의 조정간의 이야기가 나오면 일체모난 말을 하지 않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곧 익살과 웃음으로 얼버무려 버린다. 그러므로 상류 인사들이 모인 곳에는 오직 당에 가득한 홍소가 들릴 뿐이로되 정작 정치 법령, 치책을 할 때에는 오직 이기만을 도모하고 참으로 나라를 근심하며 공공에 봉사하는 사람은 적다. 재상은 중용을 어질다 하고 삼사는 말없음을 높다 하고 외과는 청검함을 바보라 하여 끝내는 모두 차츰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적고 만 것이다. 대저 천지가 생긴 이후 천하만국 중에 인심이 괴폐하고 타락하여 제 본성을 잃은 것이 지금 세상 같은 적이 없으니 분당의 병통이 이대로 나가 고침이 없다면 과연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가. 슬픈 일이다. 분당의 패를 논한 점이 이즈음의 시국과 비슷하여 자목타산의 돌이 될 만도 하나 내가 여기 이긴 설을 인용한 주요한 목적은 그것에 있음이 아니라 실은 인문 중간에 만땅 홍소의 일절 고창인문 중 내가 일부러 방점 건점을 더한 대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은 지금이 또 당시보다 몇 배나 더 널리 유행하니 원론자가 오늘날의 사회, 문단 기타의 공사회석에 참석한다면 그 소감이 과연 어떠할까. 돌이켜 나는 본디 사대부도 아니요 또한 공사 요직에도 있지 않은 이른바 한날 백면의 서생, 더구나 몸에 지닌 작은 병양과 게으른 천성 때문에 이즈음 워낙 공사 대소의 모임에 나가는 일이 적고 따라서 그 만당의 홍소에 참가할 영광스러운 기회가 애초부터 드물거니와 설령 정단 상계의 무슨 크나큰 잔치가 아닌 단순한 시인 묵객들의 조그마한 사석에서라도 진지한 의논과 다툼이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을 익살과 농담과 장난의 말로 써오도 번복하려는 웃음. 정체 모를 것은 비슷하나 그 의도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이비 모나리자의 웃음 및 그것들과 병창되는 속살론 딴판인 것을 거죽으로만 허화롭게 얼버무려 떠드는 기실 텅 빈 만당의 홍소를 배청할 때에는 나는 그만 일종의 면삼기 어려운 분노에 휩쓸려 나만은 내가 그리도 좋아하는 웃음을 잔인스럽게 압살하고 만다. 해설. 이 글은 웃음을 제재로 하여 세태를 풍자한 작품으로 작가만의 해박함과 풍자가 돋보인다. 양주동의 수필은 대체로 만연체이고 독특한 생각과 관점이 전면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리적인 속담과 시적인 표어를 현학적으로 늘어놓은 서두에서는 호방한 기계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이중환의 텍니지를 인용해 당시에도 거짓 웃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트와 기지가 넘치는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가의 낙천적이고 자부심 강한 성품을 잘 드러낸다. 이 글은 솔직한 웃음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경직성과 웃음의 본질을 호도하는 자기적인 웃음이 만연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는 당당하고 솔직한 자신의 웃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땅히 의논과 다툼이 있어야 할 대목에서 익살과 재담으로 호도하려는 번복 웃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이비 모나리자의 웃음, 우르르 몰려가며 겉으로만 떠드는 만당의 홍소에 대한 비판은 진정한 웃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낸다.